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기후위기 시대의 감성장 운동의 부상에 관한 글들입니다. 요즘 이 감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좀 늦추거나 줄이자는 개념이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환경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BBC 기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더라고요. 네, 그 BBC 분석이 꽤 인상 깊었어요. 그냥 자원 소비 줄이자 이런 당위적인 걸 넘어서요. 특정 감성장 시나리오 모델을 보니까 GDP가 약간 줄더라도 시민들의 실제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경제 성장 이퀄 행복 이 등식이 어쩌면 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감성장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서는 이걸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라고 설명하던데 단순히 덜 쓰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아껴 쓰자 이런 절약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원 고갈이나 기후 위기를 막으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경제 규모 자체를 좀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이자 이런 좀 거시적인 전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지만 삶의 질은 높이고 불평등은 줄이자 이런 목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이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역시 기후위기 영향이 크겠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기존에 녹색 성장 이런 접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그쪽 젊은 세대 중심으로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책 변화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도 몇 가지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량 총량 자체를 줄이는 강력한 규제 같은 거요. 아니면 화석연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이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와, 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위주의 농업 대신에 지역 기반의 좀 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탄소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더라고요. 기본소득까지요? 네, 그래서 경제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도 같이 개선하자는 거죠. 상당히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당연히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역시 가장 큰 걱정은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감성자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렇죠. 혁신이나 기술 발전의 동력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우려도 크고요.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가난해지자는 거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옹호하는 쪽에서는 또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가 좀 내려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가 안정되고 사회적 형평성이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기후재앙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엄청난 손실이나 사회적 혼란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성장의 과실을 너무 소수에게만 집중시키는 문제점도 같이 지적하고요. 이 찬반 양론의 팽팽한 긴장감이 자료들에서도 잘 보였어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 감성장 논의가 점점 더 힘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이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점점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발등에 불이 되면서 과거에는 좀 외면받았던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더 성장할까 이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함께 살아갈까로 질문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 같아요. 이 논의가 이걸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이게 먼 나라 경제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쵸.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또 우리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감성장 논의를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 사회의 최우선 목표가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GDP 경쟁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정의가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